자, 오늘은 로직 펑션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린 펑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주어질 수 있는데 일단 가장 단순한 형태가 진리표죠. 또는 진리표와 1:1 대응 관계에 있는 sum of minterm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최적화된 불린 익스프레션을 유도해내고 이것을 게이트로 그리고 그린 거를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오늘 한번 다 통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은 진리표를 만들고 불린 익스프레션을 그리고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까지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진리표로부터 여기 블록 다이어그램, 로직, 스키매틱 회로까지 온 것이 올바르게 왔는지 다시 거꾸로 검산하는 그러한 시뮬레이션에 관해서 이제 처음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불린 펑션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이것을 이제 계층적으로 설계를 할 때 그 블록 단위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여러 개의 게이트들로 이루어진 회로를 하나의 블랙박스 형태로 만들어서 그거를 특정한 블록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그런 블록들을 여러 개 모아서 또 더 크고 복잡한 블록을 만들고 이런 방식을 계속 반복해서 계층적 구조로 회로 전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설계 방법론도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이나 식 외에 C 프로그래밍 언어와 유사한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닮은 텍스트를 가지고 하드웨어를 기술할 수가 있는데 그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를 잠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직 네트워크 또는 불린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가끔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특별한 뜻이 아니라 그냥 로직 펑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로직 펑션 자체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로직 게이트들이 서로 네트워크로 막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AND 게이트, OR 게이트, 인버터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들의 그 입력과 출력을 서로 와이어로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것이 하나의 어떤 논리 함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로직 게이트들의 네트워크니까 로직 네트워크 또는 그 로직이 불린 펑션이니까 불린 네트워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용어 정리를 여기서 이제 하고 한번 이렇게 하고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로직 네트워크 또는 불린 네트워크 또는 뭐 블록 다이어그램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그림으로 그린 걸 우리가 스키매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결도를 그려준 거. 스키매틱은 기본적으로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이 있고 그 내부에 어떻게 연결되었다 하는 게 그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죠. 스키매틱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로직 게이트들의 연결도를 그린 그림이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키매틱의 안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그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부 그림이 우리가 이제 그 스키매틱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해프헤더 예제입니다. 여기에 진리표로 펑션이 주어졌습니다. 입력이 AB고 출력이 썸과 캐리 두 개가 있는데 이 입력에 따른 출력이 이제 진리표로 주어져 있고요. 이 진리표를 보고 식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썸은 요때가 1이네요. 그래서 A 바 B와 A B 바 이렇게 되겠죠. 캐리는 이 경우가 1입니다. 그래서 캐리는 식이 A and B가 돼요. 이렇게 식을 찾아내고 이 찾아낸 식을 스키매틱으로 그렸습니다.
요것이 캐리고 얘가 이제 그 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는 도구를 이걸 이제 손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그리는데 그 그리는 소프트웨어를 스키매틱 캡처 툴이라고 부릅니다. 스키매틱 캡처 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자, 저렇게 스키매틱을 그렸으면은 그 다음엔 저 그림이 올바르게 그려졌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하는 방법이 보통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하면 결과로 이런 이제 웨이브 폼이라고 하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러한 진리표를 가진 어떤 회로를 시뮬레이션 한 장면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가로축, X축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단위는 이제 여러분들 설정하기 나름이지만 어쨌든 왼쪽으로부터 시간이 이제 출발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시간이 점점 나가는데 여기 지금 X1, X2는 입력이죠. 그리고 F는 출력입니다. 그래서 X1이 0이고 X2가 0인 상태에서는 F가 이제 1이 되는 그런 함수인 거죠. 그렇게 해서 쭉 진행되다가 어떤 특정한 시간대 이제 X1은 그대로인데 X2가 값이 바뀌었어요. 1로 이렇게 바뀌었죠. 1로 바뀔 때 이렇게 이렇게 위로 그림을 그려주고요. 이때 이제 F는 그대로 이제 1로 변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시간대, 예를 들면 요 시간이 이제 줄 수도 있습니다. X축에. 이때가 100 나노세컨드고 이때가 200 나노세컨드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X1이 1이고 X2가 0이고 이렇게 두 개가 한꺼번에 입력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출력이 0이 되더라. 여기 진리표에 보면 X1이 1이고 X2가 0이면은 출력이 0이 되는 거죠. 요 부분을 그대로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가면은 또 입력이 1로 바뀌고 출력이 그에 따라서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축은 시간이고 Y축, 세로축은 신호의 이름과 각 신호들이 가지는 값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은 시간 0일 때는 시뮬레이션 시작을 했고 시작할 때는 X1, X2가 다 0이고요. 100ms 동안에 이 X1, X2가 변하지 않고 계속 00을 유지하고 있다가 100ms에서 X2가 1로 바뀌었어요. X1은 0이고 그리고 이 상태로 또 100ms 동안 유지하다가 200ms가 되어서 X2와 X1이 이제 각각 1과 0이 됩니다. 그리고 또 100mm를 그대로 가다가 300mm에서 X1과 X2가 또 1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신호들이 시간에 따라서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보여주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웨이브 폼이다라고 부르고요. 웨이브 폼을 이용해서 회로가 제대로 기능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요 웨이브 폼을 확인하는 것은 기능이 올바로 되어 있는가 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검증하는 거죠. 이미 만들어진 회로를 그려진 회로를 또 다른 말로는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분석한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푸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검산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회로를 합성하는 것도 주어진 문제로부터 어떤 논리 회로도를 끄집어내는 것까지 우리가 합성이다 하고 불렀었는데 그 반대 방향 그러니까 그려진 회로도로부터 이 회로가 원래 의도한 그 스펙대로 기능하는지 확인하는 과정 그걸 우리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동적인 방법이 있고 하나는 정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 분석에는 동적인 방법이 이와 같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웨이브 폼을 뽑아보는 방법이 이제 동적인 방법입니다. 입력값을 대입해서 그때그때 나오는 출력이 올바른지를 보는 거죠. 입력에 따른 출력이 바른가. 그 다음에 정적인 방법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린 네트워크를 식으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원래 식하고
원래의 의도와 같은 식이 됐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식을 전개해서 시뮬레이션을 안 하고 수식으로 하는 방법이 이제 정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 있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외부 폼을 보고 그 판단하는 것이 이제 동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웨이브 폼에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제로 타임 딜레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는요, 지금 여기 보면 어떤 입력 게이트의 입력이 바뀌게 됐을 때 출력이 즉각적으로 바뀌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0, 1이었다가 1, 0으로 되면은 출력이 바로 바뀌죠. 그러니까 딜레이가 전혀 없습니다. 입력의 변화에 입력이 0이라서 1, 0으로 바뀌었을 때, 이 엔드 게이트는 아니지만요. 어쨌든 이 문제에서 입력이 0, 1에서 1, 0으로 바뀌었을 때 출력이 즉시로 이렇게 1, 0으로 가기 무섭게 1에서 0으로 바로 바뀌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지 않죠. 왜냐하면 요 입력의 변화가 이 회로 내부를 타고 출력으로 나타나는 데까지 계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200나노에서 입력이 바뀌면은 한 210나노, 220나노에서 출력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 실제 그 회로 세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능을 검증할 때는 우리가 그런 딜레이는 다 무시하고 없다라고 가정하고, 아무리 복잡한 회로다도 입력이 바뀌면 출력이 바로 바뀐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 웨이브 폼을 그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검증하기가 더 수월하죠. 만약에 출력이 뒤로 이렇게 밀려서 바뀌면은 이 출력이 입력의 이 변화에 의해서 바뀐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바뀐 건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바뀌면 출력이 바로 바뀌는 것이 기능을 검증하는 데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펑셔널 또는 비헤이비어럴 그 어널리시스라고 하죠. 시뮬레이션 중에 이제 펑셔널 시뮬레이션, 로직 시뮬레이션, 비헤이비어럴 시뮬레이션 이렇게 부르는 것들은 딜레이 무시하고 하는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또는 어널리시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x1, x2가 00이에요. 그러면은 요 인버터의 출력은 1이 되겠죠. 그리고 AND는 0하고 0이 AND니까 0입니다. 그러니까 x1과 x2의 값이 0, 0일 때 AND는 0이다. 그리고 인버터의 출력과 AND 게이트의 출력을 OR을 하니까 여긴 1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렇게 0, 1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인버터 출력은 그대로 1로 머물고 AND 게이트도 그대로 안 바뀌죠. 0이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 1과 0을 OR을 하니까 여전히 1로 이것도 머물게 되고요. 그 다음에 1, 0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인버터 출력은 0이 되고 AND 게이트는 1이 0으로 남아있겠죠. 그래서 둘 다 0이니까 이번에는 0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둘 다 1이 됐는데, 그러면은 얘는 0으로, 인버터 출력은 0으로 나오고, AND 게이트는 1하고 1하고 두 개가 다 입력이 있으니까 이제 1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하고 0하고 OR을 하니까 출력이 1이 되죠. 요렇게 이제 제가 손으로 그린 거를 사실 웨이브 폼으로 그리면은 요 아래쪽 그림이 되는 거죠. 이 회로에 대한 입력의 모든 가능한 경우가 이렇게 네 가지인데, 네 가지 경우를 이렇게 한 번씩 대입해서 다 따져 봤습니다. 그래서 그 따진 그 히스토리를 여기 그림으로 그린 게 요 웨이브 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입력이 0, 0이었다가, 그 다음에 x1이 0, 1이었다가, 1, 0이었다가, 1, 1이었다가, 그쵸? 거기에 따라서 출력이 0, 1, 1, 0, 1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기 A하고 B는 이제 중간값입니다. 여기 OR 게이트의 입력 두 개, 중간값도 이제 그려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입력하고 출력만 보고 검증을 했는데, 만약에
비헤이비어가 이해가 안 된다. 뭔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싶다 하면은 중간 신호들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뭐 그려보면 A 같은 경우는 X1을 컴플리먼트 한 거니까 X1하고 신호가 반대가 되겠죠. X1이 0011이니까 A는 110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B는 X1과 X2를 AND를 한 거니까 0001이 되는 거죠. 예. F는 A와 B를 OR을 한 거니까 더 확실하게 지금 F가 제대로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입력과 출력 입장에서 보면은 00일 때 1이고 01일 때 1이고 10일 때 0이고 11일 때 1이라는 거를 표로 만들면 이런 진리표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웨이브 폼에서 우리가 진리표를 그려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합성이라는 것은 진리표에서 이 회로도로 가는 거였죠. 합성은. 이게 합성이고, 이 블락 다이그램에서 진리표로 지금 왔는데, 이건 이제 거꾸로 가는데, 이거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분석을 통해서, 원래 진리표가 제대로 회로로 구현됐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다른 어떤 회로도가 주어졌습니다. 이걸 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이 00이었어요. 그러면은 인버터 출력이 이제 1이 되겠고요. 그래서 1하고 0하고 OR을 하니까 1입니다. 그 다음에 입력이 01로 됐고요. 인버터 출력은 그대로 변함이 없고 출력이 이번에도 변함이 없죠. 1하고 OR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1과 0이 됐습니다. 입력이. 그러면은 인버터의 출력은 0이 되고 0하고 OR 하니까 0이 됐어요. 그 다음에 11이 됐습니다. 인버터 출력은 0이고 OR 게이트는 0하고 1하고를 OR을 하니까 1로 되죠. 자, 이거를 진리표에다 옮겨서 적으면은 이 G라는 함수의 출력이 00일 때 1이고 01일 때 1이고 10일 때 0이고 마지막으로 11일 때 1이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 F 함수도 이와 같은 똑같은 패턴을 가져요. 이걸 보고 F와 G가 같은 함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요. 예.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두 개가 이퀴벌런트 하다는 것을 검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죠? 검증하는 방법이 식을 가지고 sum of minterm 또는 product of maxterm 이렇게 캐노니컬 수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캐노니컬 식이 똑같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두 개의 식이 이퀴벌런트 하다는 걸 검증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시뮬레이션으로도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요거는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이퀴벌런스 베리피케이션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법 또는 수식을 전개해서 보여주는 방법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수식을 가지고 하는 방법은 정적인 방법이고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은 동적인 방법. 예, 이게 위의 것이 좀 더 수학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사실은 위쪽의 방법을 우리가 다른 말로 formal verification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시간이 적게 들고 정확하고 모든 경우를 다 커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간단한 회로인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동적인 방법이 또 이렇게 많이 실제 업무에서는 더 선호되기도 합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앞에서 우리가 게이트 또는 블락들의 딜레이는 다 0이다 라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입력이 바뀌었을 때 출력이 바뀌는 것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고 이것이 결과다 하는 것을 확인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딜레이를 다 없애버리고 게이트 딜레이 같은 거 없다. 입력이 바뀌면 출력이 바로 나온다 라고 전제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걸로 우리가 기능을 검증할 수 있었던 거죠. 회로가 바르게 그려졌다. 바르게 수식이 전개됐다. 올바르게
그 식에서 그림으로 옮겨졌다.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실제 우리가 회로를 만들 때 또 중요한 것은 기능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되게 중요합니다. 입력에 따른 출력이 정해진 시간 안에 나와야 되거든요.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서 늦게 나오면 소용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따라서 타이밍을 검증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 그럴 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타이밍 검증을 위해서는 당연히 모든 게이트들의 실제 딜레이를 반영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타이밍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타이밍 시뮬레이션 나오는 이 웨이브폼을 타이밍 웨이브폼이라 이렇게 부르죠. 타이밍 다이그램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제 딜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덧셈기 중에 이제 일부 회로인 해프 헤더를 시뮬레이션 한 건데 A하고 B하고 더해서 이제 썸이 나오는 그 회로를 생각하겠습니다. 캐리는 일단 생각하지 말고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다 0일 때는 썸이 0이죠. 근데 A하고 B하고 두 개가 0, 1이거나 1, 0일 때는 썸이 1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A가 0이지만 B가 이제 1이 됐어요. 그러면 썸이 1이 돼야 됩니다. 원래 시뮬레이션 같으면 즉각적으로 1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정도 딜레이 후에 좀 뜸을 들였다가 썸이 1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자, 썸을 계산하기 위해서 회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로 이렇게 A하고 B하고 해서 썸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거를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를 실제로 AND OR로 구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버터도 쓰고 AND도 쓰고 OR도 써가지고 구현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내부의 게이트들의 딜레이가 실제로 반영된 결과로 이렇게 웨이브폼을 그려주면은 이제 딜레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력에서 출력까지 변화가 10나노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입력의 변화에서 출력의 변화까지 이 시간을 우리가 보고 이게 10나노가 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0, 1에서 1, 0으로 두 개가 한꺼번에 바뀌었는데 0, 1에서 1, 0으로 0, 1, 0에서 0, 1로 이렇게 바뀌면은 썸이 변화가 없죠. 입력이 0, 1이거나 1, 0이거나 썸은 다 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썸이 1로 유지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잠깐 0으로 내려갔다가 1로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여기 요런 그 과도기적인 현상이 생긴 것도 타이밍 시뮬레이션에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런 거 우리가 해저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순간적으로 회로 내부에서 마치 0 더하기 0 또는 1 더하기 1의 상황이 생긴 거죠. 신호가 1, 0이어서 1, 0에서 0, 1에서 1, 0으로 딱 깨끗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 과도기적으로 마치 1, 1이 입력인 것 같은 또는 0, 0이 입력인 것 같은 상황이 잠시라도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이트들의 딜레이가 다르고 신호가 흘러가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연결된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런 예기치 못한 값들이 임시로 잠깐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회로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 따져봐야 맞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게 타이밍 시뮬레이션이다라고 부르겠습니다.